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저 오늘 루나 암호화폐 코인 루나 폭락의 대항 수혜, 그래서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로 한네트라든지 또 KCT 이런 것들이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런 협력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테마를 이뤄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던 장세였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납품, 뭔가 어떤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는 덩치가 크니까 잘 못 움직이고 오히려 잡주 같은 것들이 좀 잘 움직이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은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차에서 무슨 자율주행 뭐 한다, 아니면 무슨 차량 어떤 부품을 공급한다, 아니면 뭐 센서도 있고요, 뭐 로봇도 있고, 그리고 또 현대차가 밀고 있는 게 또 수소도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보니까 지금 쭉 하락세였다가요, 지금 저점 여기고요, 현재 저점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 고점을 오늘 살짝 넘었죠. 그리고 60선 저항.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차트상으로 일단은 쌍바닥이 여기 완성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쌍바닥이 여기까지 넘었으니까 확실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한 번은 눌림을 줬다가, 제가 생각하는 눌림은 일단 여기 21선 요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60선 뚫고 가서 나중엔 60선을 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파동의 정석이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뭐 좀 더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까지 못 올라갈 거고, 좀 눌려서 이렇게 다시 20선 정도 올 때, 그러면 대략 가격이 여기나 이 정도쯤 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3일 정도 있다가 요 정도 가격 오면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적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굳이 삼성전자를 하실 거면 여기가 이제 전 저점이죠.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쌍바닥이 또 깨지는 자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삼성전자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현대차는 제가 말씀드렸던 날부터 어쨌든 요렇게 이렇게 꾸역꾸역 갈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도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현대차를 제가 주력으로 할 건 아니고, 일단 뉴인텍이 오늘 이 800V 축전지 양산 이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근데 이 거래량 들어온 거 보면 이때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는 아직은 저항이 좀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눌림을 만약에 준다, 그거는 오히려 하락 매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뉴인텍 어쨌든 이게 하락하고 횡보하던 중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이 하락세를 일단 막은 거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정 주면 나중에 파동이 점점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준봉을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뭐 애플카 관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현대차 연관도 있고요. 여기 기간 횡보하던 구간 들어 올리고 나서 여기에 최고점 찍어 놓고 안 죽죠. 안 죽고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결국에는 돌파를 했다가
털어먹고 또 이렇게 올릴 것 같네요. 이렇게 힘들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굳이 여기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뺀다고 해서 이게 마냥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구간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이 들어오는 현재 그런 구간이라서 구형테크는 단타로, 일단은 단타로 이렇게 넣는 것까지 오자 보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4,995, 90, 85 요 정도 안에다가 목표로 조금 덜 먹고 이렇게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000을 좀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5,000 10원, 5,000 20원 이렇게 뚫어놓고 갑자기 더 갈 건가 보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확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그냥 확 장대양, 음봉 이런 거 위험하니까 차라리 좀 덜 먹고 요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형테크랑 같이 움직이는 게 KB 오토시스, 같은 재료고요. 현재 얘도 여기서 지금 고가놀이 중. 이렇게 고가놀이 하다가 확 날아가는 종목이 하나 얼마 전에, 오늘도 날아갔으니까, 하인크 코리아. 겁나 날아가죠. 제가 이 종목 언급한 날이 요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거래량 없던 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이때도 높아 보이는 거지만 더 큰 시세를 이렇게 뽑아내기 위한 전초전 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만 봐요. 그러면 갑자기 급등한 거긴 하죠. 그럼 좀 내려올 만도 한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 구간에서 좀처럼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는 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가놀이 패턴. 급등을 했지만 이상하게 안 내려오고 이 하늘 어딘가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닥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 얘는 애초부터 이렇게 올릴 작정으로 움직인 거예요. 세력주죠. 이 거래량 들어왔던 날 시가를 한번 보면 2,485인데 여기서 보통 세력들이 5배, 7배 아니면 뭐 3배, 5배, 7배 이렇게 올리니까 지금 거의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물리면 또 이렇게 한동안 고통받으니까 하이크 코리아는 이제는 관심을 좀 끊을 때가 된 것 같고요. 이때 3.5배? 이때는 4.5배. 하여튼 하이크 코리아는 지금 위험합니다. 자, 내일 그러니까 뉴인텍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조금 이제 나중에 눌림 줄 때 이런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형테크는 단타성으로 요거 좀 넘는 거, 그리고 KB 오토시프도 단타성으로 요거 조금 넘는 거, 나중에 눌림 주면은 또 뭐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데가. 유니크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크는 이렇게 240번 부근에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잘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 놓고 살짝 돌파는 했는데, 그래 놓고 여기서 더 못 가고 그냥 빠졌어요. 빠져버렸는데 이때 거래량이 제법 많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완전히 다 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는 일단 한번 무너진 거지만 여기를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복귀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이고요.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JNK 히터.
얘도 일정하게 이렇게 박스권 있다가 살짝 올렸는데,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그냥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 놓고, 다시 이 바닥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런 거는 적어도 이런 박스권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힘 좋으면 좀 더 뚫고도 가겠죠. 그래서 JNK 히터랑 유니크랑 내일자 관심주로 골라봤고요. 그리고 고르다 보니까 또 둘 다 수소. 근데 수소 하면은 또 두산 퓨얼셀이 옛날엔 되게 잘 갔는데 지금은 F 퓨얼셀이 좀 더 차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아이고. 두산은 조금 파동이 약해요. 이 파동이 좀 약하고, 그래서 F 퓨얼셀을 F 퓨얼셀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자, 얘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거 거래량 크게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내일장은 좀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이런 240선 돌파하고 이런 박스권까지, 아니면 좀 더 가면 이런 데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삼육물산도 플라스틱 관련해서 한번 상승 주고 나서 일주일 동안 조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240선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거래량 또 조금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확 급등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뭐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빠지게 되면 또 이런 데까지 힘없이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위에서 얘는 손절 잡고 빠지면 나중에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코, 이거 제가 이렇게 추세 그으면서 파동이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자리에서 표시했는 저기 얘기했는지 지금 이 표시가 지워져 가지고 모르겠네요. 자, 얘도 또 추세선 아마 이 올랐을 때 얘기했나? 그랬을 것 같네요. 근데 얘도 또 추세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어제. 예. 그리고 오늘 역시나 또 올라갔고. 그러면 얘는 내일장은 또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서 깔짝깔짝거리다 또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애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간다고 보면 사실 뭐 약간 중간 위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니까 내일 만약에 뭐 갭만 그렇게 크게 뜨지 않으면 해볼만 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뭐 다시 다음 파동 요 정도에서 기다리셔도 되고요. 스페코가 원래 방산주로 북한이 예전에는 뭐 미사일 쏘고 그러면 날아가고 뭐 좀 급등하고 막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QSI는 네온가스 요걸로 해서 볼 건데 이틀 전에 한번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고요. 상주상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예, 상주상 상승 했는데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이 종가 무렵에서 적당한 조정. 다음날 상승. 이거죠. 오랜만에 상주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조건. 첫 번째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이게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게. 이유는 이거 윗꼬리 자체도 조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종가에서 크게 안 빠지고 약간 머무는 조정이 또 필요해요. 왜냐? 상승했다가 하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분봉을 보면. 그래야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다시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런 원리예요, 상주상은. 근데 이 분봉의 이런 원리를 간편하게 일봉으로 보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 조정의 이 색깔은 어차피 이
몸통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종가 무렵에서 크게 많이 안 움직여야 돼요. 거래량은 3분의 1에서 절반 이하. 절반 이하여야 돼요. 거래량은. 그래야 조정이니까. 분봉 보나 마나요. 아까 제가 그렸던 거랑 똑같죠? 정말 맹세컨대 제가 일봉 보기 전에 분봉 미리 안 봤어요. 진짜 맹세컨대. 이 분봉을 미리 보고 일봉에서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린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보나마나 뻔하거든요. 뻔해요. 뻔해.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가 이렇게까지 다시 안 빠지고 중간 어딘가에서 안 내려오고 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거래량만 이렇게 쓱쓱쓱 들어와주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LMS도 마찬가지. 얘는 약간 후반에 이렇게 올랐네요. 장 후반에. 어쨌든 이렇게 조정. 그럼 굳이 이 가격만 이렇게 안 무너지면 얘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볼록 고개를 들면 얘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조상 패턴. 그러면 자, 분봉을 보고 분봉의 가장 저점이 뭐 여기였었죠. 여기였으니까 오늘 아래 꼬리가 거의 다른 거고 거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죠. 상조상 패턴. 뭐 안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움직이면 하는 거고 상조상은 그냥 그렇게 단타. 예, 단타로는 QSI랑 LMS 보겠습니다. QSI는 종가가 240선 아래에 있고요. 구름대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역배열이고 아직.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최소 이거 절반 정도는 터져줘야 됩니다. 반면에 LMS 같은 경우는 뚫었죠. 구름대 뚫었고 240도 뚫었고 상승세가 약간 강해요. QSI보다는. 그래서 LMS가 좀 더 기대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얘는 라이다 센서 관련으로 움직인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서 너무 급등을 해서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빠지면서 이런 자리 여기 이런 자리까지도 손 되게 잘 건 거지. 자, 요 정도. 10,000원 조금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 정도 자리에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 동원산업 있잖아요. 요거까지 하나 할게요. 이렇게 파동은 지금 작아지고는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삼각수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를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근데 동원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또 다시 식량, 뭐 곡물, 사료, 비료 이런 것들 움직이니까 얘는 좀 더 파동을 이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올라가게 되면 요런 전고점 목표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각수렴이 꼭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점은 일정한데 고점이 내려오는 패턴이 있고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도 있어요. 그리고 고점이 내려오는데 저점도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또 뭐 반대로 고점이 살짝 올라가는데 저점은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삼각 패턴도 있습니다. 이거는 몰라요. 그냥 다만 움직임이 곧 결정되겠다 해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일정하다는 거는 자꾸 두들기다가 보면 결국에는 저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나와서 전 고점을 넘어야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얘기한 종목들 그런 거 지금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가려다가 못 갔고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전 저점보다는 좀 더 올라갔고요.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못 들었어요. 또 내려왔는데 대신 여기보다는 못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못 들었지만 저점이 또 올라갔고, 이번에 또 가게 되면 돌파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 1위, 이게 2위, 그 다음에 이게 3위, 요 정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저점이 올라간다예요. 저점. 상승 추세는 저점이 올라간다. 그럼 하락 추세는 고점으로 보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진다. 는 거는 결국 저점도 확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 저점이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영상 마칠게요. 끝!